먹는 거 줄이기, 유산소 늘리기. 치킨 한 마리를 먹었네, 그럼 5시간 뛰어야 돼요. 5시간. 거기에 맥주 한 잔을 먹었네, 그럼 1시간 추가. 맥주 2잔 먹었네, 그럼 2시간 추가. 거기다 소주를 조금 섞었네, 그러면 3시간 추가. 정말 가볍게 타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시간에서 뭐 체력이 되면 1시간 반 정도 탈 예정입니다. 하루에 운동만 유산소 웨이트 다 포함하면 한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낮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것저것 좀 챙겨 먹다가 새벽에는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희한하게 또 이게 낮에는 배가 안 고파서 이게 잘 안 먹게 되다가 새벽엔 또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참 사람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운동 너무 하다가 안 하면 허리 안 아프시냐고요? 너무 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좀 아픈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뭐 운동을 안 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관절이 아프다기보다는 뭐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과사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통증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통증이 없이 버티던 몸들이 근육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버텨주던 것들이 이제 못 버텨주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반무분할 하는데 헥스쿼트 체기구로 삼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제 몸무게가 60에서 65kg, 최대 100kg 목표로 하는데 무릎이 힘 빠져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뭐 헥스쿼트가 됐든 그냥 뭐 스쿼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스쿼트를 하실 때는 보폭이라든지 이런 관절 쓰는 타이밍을 좀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리고 중량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중량은 뭐 물론 늘면 좋죠, 늘면 좋은데 또 중량만 바라보고 가시다 보면은 정작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간혹 잊고 중량에만 이제 집착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체형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체형을 목표로 하다 보니 중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중량만을 목표로 하시다 보면은 정작 중량은 들고 있는데 몸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집중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전 다이어트 한다는 놈이 식욕 억제를 잘못해서 맨날 후회 중이에요, 그러셨는데 식욕 억제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습관이라고 붙일 정도로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쉽지 않아요. 바꾼 사람들이 대단하고 독한 사람들인 거지, 그거를 매번 실패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매번 이제 뭔가 좀 참지 못하고 그렇게 드시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말 바뀌고 싶다면 참긴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평소에 배고프면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정말 그냥 제가 뭐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닭가슴살 200g, 쌀밥 한 200에서 250g, 그리고 약간의 그냥 밑반찬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끼 먹어요, 평상시.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먹다가 와이프랑 뭐 주말이나 특별한 날 외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주변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냥 가서 편안하게 먹고, 평상시에 뭐 사업장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그냥 쌀밥에 닭가슴살에 밑반찬, 김치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먹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매일 먹을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또 매일 먹으면 속도 불편하고.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는데 살면서 피해야 하는 거, 후회하는 행동이 있냐고요? 후회? 피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런 질문은 좀 답변 드릴 때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돼. 왜냐면은 이게 머리에 잔상이 남거든. 뭐가 있을까? 20대 때 후회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무 겁을 냈어요.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겁을 많이 냈어요, 실패할까봐. 근데 20대 때는 뭐 실패를 한다고 한들 너무 크게 사고만 치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만회가 될 정도의, 아니야 근데 요즘에 또 사고 치는 친구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사고를 치더라고, 만회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거 위험해, 이런 얘기는 좀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본인이 만약에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20대 때.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요 업을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업이 있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본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어가 됐든 살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때 좀 갖춰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지금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이거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랬어, 20대 때는. 근데 내가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온다든지 선택을 당할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꿈은 없었어요. 특별한 꿈은 없었고, 운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이 뚱뚱했다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빼고, 이게 살만 빠졌을 뿐인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이제 좋은 점을 많이 느꼈고, 꿈은 사실 뭐 어릴 때부터도 뭐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냥 인생을 좀 굴곡 없이 살자. 근데 이 굴곡 없이 살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구는 요 정도만 살아도 굉장히 잘 사는 건데, 누군가는 이렇게 살면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제 기준에 있어서 이제 뭐 인생을 좀 굴곡 없이 살자라는 게 그냥 제 목표라면은 목표일까. 뭐 사람마다 제일 키우기 힘든 근육이 다르겠지만, 저는 좀 전면부를 좀 키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슴 상부 쪽이랑 어깨 전면 쪽이랑 이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주동근과 기랑근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좋다는 거는 일단은 그쪽 근육을 잘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잘 늘어난다는 건 반대편 근육이 조금 이제 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체형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운동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좀 어릴 때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등이 좀 말린 것도 없잖아 있고요. 어릴 때 했던 운동들을 보면은 다 등을 좀 많이 사용하는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한창 성장기 때 뭐 제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영을 했었거든요. 주종목이 접영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을 좀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수영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또 복싱을 했었단 말이죠. 한 3년 정도. 등만 오지게 사용한 거죠. 뭐 아파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좀 편식을 하지 말고, 음식뿐만이 아니고 운동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조카가 지금 3학년이에요. 근데 그 조카가 지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어렸을 때 무릎 꿇고 손 드는 벌 받았던 친구들이 어깨가 좋기는 한 것 같다고. 엎드려 뻗쳐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코어가 단단했을 거 아니야. 진짜 그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웠던 운동들은 나이가 먹어서 해도 웬만하면 안 까먹잖아요. 제가 5살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영을 하고, 진짜 수영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갔을 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영장 쪽으로 숨도 안 쉬었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영이라는 수업이 있으니까, 저는 사회체육 가다 보니까 수영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냥 똑같이 되더라고요. 안 까먹더라고.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찍고 나서 이제 갑자기 살이 막 찌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살 빼는 데에만 집중을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빼는 과정에서 본인의 습관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건데,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참는 거죠. 계속 참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걸로 딱 묶여 있을 때는, 규제가 있을 때는 내가 식단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는데, 바프 딱 찍고 나면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참아왔던 내 식욕이 그냥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윤래님, 그래도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래도 본인이 들어는 봤으니까 40까지밖에 못 든다는 걸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노력하셔서 50, 60 올라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지금 40도 못 들면서 본인이 못 드는 것조차도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 바깥 세상에는. 생각보다요, 본인의 능력치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쇠질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체지방률에 이 정도 근육량이면은 들 수 있는 한계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본인이 막 스쿼트를 뭐 240kg를 밀어봤대. 내가 봤을 때 240kg 뽑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스쿼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200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잘못 뽑으면 신경 눌려가지고 두통 와요, 진짜로. 그 정도면. 그게 뭐 이렇게 뭐 내 호흡이 뭐 압이 차서가 아니고 정말 물리적으로 눌려가지고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경추 압박돼가지고 정말 3,4번 압박돼가지고. 먹는 거 줄이기, 유산소 늘리기, 살 빼는 거에 있어서 먹는 거 줄이기. 유산소 백날 늘려봐야 먹는 거 안 줄이면 살 안 빠져요. 이론적으로는 운동만으로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빼시려고 그러시면은 어디 하나 망가질 거야, 진짜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1시간 죽어라고 뛰어봐야 한 300-400칼로리밖에 안 타요. 밥 한 공기밖에 안 탄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즐기는 음식은 쌀밥의 칼로리랑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만약 치킨 한 마리를 먹었네? 그럼 5시간 뛰어야 돼요, 5시간. 제법 빠른 속도로 5시간을 뛰셔야 돼요. 거기에 맥주 한 잔을 먹었네? 그럼 1시간 추가. 맥주 2잔 먹었네? 그럼 2시간 추가. 거기다 소주를 조금 섞었네? 그러면 3시간 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1,500 드시면 한 8시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걸 줄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운동을 안 해서 살쪘다기보다는 많이 드셔서 찐 거기 때문에. 아니야, 빠져요. 근데 그렇게 안 빠져요. 저도 아직까지는 요 배꼽 딱 바로 옆은 아직까지 손등처럼은 안 빠졌는데, 이제 저쪽 이제 배꼽에서 한 1, 2cm 멀어지는 데를 이렇게 잡으면 약간 손등 느낌 납니다. 정말 천천히 빠져요. 정말 더럽게 천천히 빠져. 그래서 안 빠질 것 같은데 계속하면 빠져요. 이거 약간 가성비 떨어져요.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빠지는 양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배꼽 주변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떨어집니다. 노력에 대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허리가 지방이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가늘어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가성비가 높은 건 어디냐고요? 처음에는 이제 노력 대비 좀 빨리 빠지죠.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 막 식단 바꾸고 처음에 막 하면 한 일주일 만에 2, 3kg 빠질 때도 있잖아. 그게 이제 가성비 좋은 거지. 노력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변화는 빠르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노력은 많이 해야 되고 변화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당연하죠. 처음처럼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 처음처럼 계속 그 속도 유지해가지고 쭉 빼면은 다이어트 뭐 사실 한 6주에서 한 8주면 끝나죠. 얼마나 수월해 그러면. 근데 정말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빠져요. 안 빠져도 계속 버티고 밀고 나가다 보면 빠지더라고, 조금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떠한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 안 빠져 그러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식단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안한 식단인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빠질 수가 없다. 그런 식단을 그냥 드시면서 그냥 기다리면 다 빠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무대 위에 설 때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막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식단을 먹으면서 그냥 버티다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주에 2회 정도를 하시면서 강도를 확실하게 뽑으십시오. 매일 하시면 운동 강도를 팔이 크게끔까지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초반에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주 2회 정도 하시면서 확실하게 강도를 뽑는 쪽으로. 아니야, 팔이 슬림해지려면 살을 빼야지. 중량 낮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얇아지더라도 모양은 유지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은 중량 낮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중량은 계속 올려야 돼. 그 운동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한단 말이야. 나는 굵어지는 거 싫어. 얇고 라인만 잡혔으면 좋겠어. 얇고 라인 잡히려고 그러면은 운동 개빡세게 하면서 식단 조절 개빡세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도 바깥쪽이 잘 안 크는데 그립을 넓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중량을 올려야 돼. 지금 바깥쪽만 안 큰 게 아니고 안쪽도 많이 안 컸을 거야. 팔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내 전환을 갖다가 상한 쪽으로 팔꿈치라는 관절을 접어가지고 붙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중량을 올리시면은 다 어느 정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햄머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완근도 상완근이지만 상완 요골근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완 쪽이 많이 굵어진단 말이에요. 햄머컬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두도 물론 굵어지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바깥쪽만 타겟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손가락으로 저 코 안쪽을 파는데 바깥쪽은 터치 안 하면서 안쪽만 팔 수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과정 안에 다 속해 있는 건데 과연 바깥쪽만 타겟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다 쓰여요. 약간의 지분율 싸움인 걸 뿐인 거지. 다 쓰입니다. 식단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닭가슴살 먹기 좀 쉽지 않은데요, 다이어트를 쭉 하시다 보면 닭가슴살도 이제 맛있어져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이제 맛있어지기 시작을 해야 진짜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식단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한 끼에 200g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100g에서 150g 먹고 치우고 이랬는데, 요즘엔 뭐 먹으라고 하면 한 끼에 400g도 먹습니다. 힘들면 그만하라고?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원래 찰나야, 찰나. 그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괴로운 거를 평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을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어. 그러니까 뭐 내가 대단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일은 뭐 그러면 대단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운때가 맞으면 찰나 그냥 순간 행복이 또 왔다 가기도 하고, 그걸로 또 보람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또 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뭐. 대단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헬스장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6개월 한 방에 끊었는데 영업이냐고요? 글쎄요, 그 뭐 좋아하는 여성분이 헬스장 직원이신가? 본인이 스스로 끊었으면 그건 영업은 아니지. 그분이 뭔가 설득 작업이 있었어야 그걸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이용하세요. 어쨌든 간에 뭐 못 뺄 살을 갖다 2달 안에 그럼 뺀 거 아니야, 그죠?
어제는 진짜 배가 고파서 새벽 2시에 깼어요. 2시에 깬 건 처음이었어. 근데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깰 수가 있지. 11시에 잤는데. 근데 또 이제 운동을 웨이트 1시간 반에 먹은 거 없이 막 유산소도 하루에 3시간 막 이렇게 타니까 저녁에 피곤하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잠은 되게 빨리 드는데 아유 이게 뭐 한 2시나 늦어도 4시 5시쯤에는 배가 고파서 한번 깨니까 이게 깨버리면은 배고픔이 딱 인지가 되잖아요. 와 그럼 잠을 다시 못 자겠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에요. 물이라도 마실까? 아니야 물 마시려고 깨면은 물 먹고 나면 더 배고플 것 같은데 그냥 잘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번 대회 마치고 나면 웬만한 배고픔은 배고픔으로 안 느껴질 것 같아. 이제 그 세팅값이 바뀌었어요. 기본값이. 아 이 정도는 배고파야 배고픈 거구나. 이게 허기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너무 배도 고프기 전에 뭘 자꾸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식단을 챙길 때 그 식단을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몸무게는 점점 올라갈 텐데 그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는데 무슨 말이지? 식단을 챙길 때 그 식단을 빼고 나서 몸무게만큼 식단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점점 운동을 하고 식단 먹다 보면은 몸무게 근육도 올라가는데 이게 1kg 올라갈 때마다 식사를 맞춰서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 그런 거보다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치를 도달을 하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늘리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 점점 운동을 하고 식단을 먹다 보면은 뭐 몸무게 근육량도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그게 처음이시니까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지 나중 되면 죽어라고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이 정말 행복을 많이 느끼죠. 그쵸? 먹는 즐거움 진짜 크죠. 절제된 생활 정말 힘들고 무슨 재미로 살까요? 그러셨는데 그 절제를 하다가 즐기는 그 여유로움이 훨씬 더 그 여유가 크게 느껴져서 일을 하게 하다가 휴일이 와야 휴일인 거지. 계속 집에서 놀고 자빠져서 배 버벅 긁고 있다가 휴일이 와봐야 이게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그냥 원래 쉬던 날이니까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절제된 삶을 살다가 잠깐의 여유를 가졌을 때 그 여유가 정말 여유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마움도 알게 돼요. 운동선수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면 건강 위주로 근력, 러닝 위주로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뭐 빠르게 걷는 하루에 뭐 4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꾸준히 하루에 빠르게 걷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시는 게 저는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근력 운동 정도 내가 근육을 잃지 않는 정도에 뭐 잃지 않는 정도면 그냥 사실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막 무게를 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벼운 운동 정도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하시는 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다들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지. 저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접한 게 이제 21살 때인데 21살이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겠어. 솔직히 말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에 접하는 나이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미성년자는 헬스장에서 안 받아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다 헬스장 다니더만.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좋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운동을 건강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말라서 운동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미용적인 측면이 크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건강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 이거지. 이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심지어 일반 분들도 이제 건강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데 가끔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건강 다 배리네. 네 맞습니다. 건강을 점점 지금 헤쳐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뭐 준비를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평가도 받고 무대 위에 서서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과는 이제 좀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지금 뭐 한 6개월 동안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드시는 게 너무 과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보니 끝과 끝을 비교를 하면은 과연 어느 쪽이 더 건강에 해로울까는 우리가 한번 저울질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야식을 드시면서 막 통풍에 고혈압에 뭐 당뇨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끝과 끝을 저울질을 했을 때는 과연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그냥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건강이 더 안 좋을 수 있죠.
지금 나의 몸에 만족하냐고요? 글쎄요. 뭐 완전히 만족한다 그러기도 그렇고 만족을 안 한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냥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돈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항상 약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약간 2%가 부족한가? 그럼 그 2%를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2%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느낌? 그게 막 결핍이 돼서 막 속상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삶의 원동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할 거니까 몸도 그렇고 내 사회생활도 그렇고 욕심을 내는 건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그냥 내 스스로 욕심을 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욕심은 저는 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뭐 고구마나 닭가슴살 먹으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외출도 좀 하시고 저는 그러면은 좀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